않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습니다. 상승 인태 확인형. 야 이거 공략하기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봉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당일날 못 볼 가능성 있습니다만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일자별 거래에서는 충분히 캐치하실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편입 구간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러한 맥락 나오게 되겠죠.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캔들 수업 해드릴 때 말씀드린 부분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기준에서도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외우시는 방법밖에 없겠죠. 외우는 방법. 이 외우는 방법은 이름을 외우거나 패턴을 외우시는 게 아니고요. 매수 구간에 대한 부분을 외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캔들의 이름 뭐 이러한 부분 인태형에 확인됐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상승 인태 확인형이 되는데 이 편입 구간 부분은 꼭 체크를 해두셔서 편입하실 수 있는 그런 전략 구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움직였던 범위, 뭐 손절 라인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움직였던 범위는 물론 바닥에서부터 잡아드리긴 했습니다만 매수하실 수 있는 편입 구간 기준을 잡는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상승률이요? 대략적으로 20%대 중반 이상의 상승을 나타냈다. 이런 부분이 전부 뭐 건설주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뭐 판단하실 때에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월달 기준에 건설주뿐만 아니라 뭐 실적 처리였기 때문에 여러 업종에서의 바닥 반등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러한 종목분들의 캔들 모습이 상당히 독특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신뢰도 3개짜리 캔들에서 대부분 수익이 나왔다. 이렇게 확인하시고 꼭 실전에서 대응해서 좋은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2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2 종목이 더 있는데 일단은 상승 인태 확인형 2 종목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여드릴 패턴은 샛배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 3개짜리 패턴에 대한 복습 부분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마저 또 놓고 보실 텐데요. 다음 종목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건설주예요. 건설주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만큼 바닥에서부터의 안전 흐름. 다음 주에는 이제 건설주에 대해서도 펀드멘털적인 부분, 또 우리가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우리가 배운 그래서 복습할 수 있는 범위 어떤 부분이요? 캔들의 부분에서만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죠. 모양 자체가 완벽합니다. 그리고 여기 날짜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가 부분이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서 제가 읽어드렸는데 2015년 1월 26일입니다. 여기가 1월 26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월 내내 캔들 공부를 했는데 그 캔들을 공부한 이후에 이렇게 샛별형이 나온 종목은 코스피 100종목 내에서 거의 몇 종목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차트 분석하실 때 다른 보조지표만 놓고 보실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평선도 캔들도 같이 놓고 보시게 된다면 몇 종목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종목을 이렇게 캐치하셔서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패턴을 발견했을 때의 시장에서 또 다른 교육관계에서 배울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매수 구간 설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매수 구간을 어떻게 설정하실 거예요? 일단 HTS에서 보시면요. 캔들 부분에 있어서 상승 반전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뭐 해머형이라든가 방금 보여드린 샛별형 이런 부분에 매수 구간을 설정하지 못하셔서 오히려 눌림목을 당할 때 매도를 하시거나 혹은 추세 부분에서 상승이 나오는데 일찍 차익 실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이해하시고 대응하시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벌써 13강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이해를 못하신다면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 설명드릴 텐데요. 외우시는 방법이라도 택하셔서 이러한 흐름이 나올 때 어떤 거요?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매수 구간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외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샛별형이 떴다? 그럼 어떻게 된다? 매수 구간이다. 이 매수 구간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1거래일에 몸통의 절반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편입 구간이 설정이 됐다면 또 무엇을 하셔야 되죠? 손절 라인을 또 설정하셔야 되는데 손절 라인이 좀 애매합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이 구간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몸통의 중간 라인이 손절 라인이자 매수를 시작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윗방향으로 분할 매수 편입하시고요.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특별하게 매도 사인이 나오지 않는 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유성형이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 전반적인 내용에서 추세 분석 부분 한번 가져나 봤는데요. 일단은 기술적 분석의 종류 부분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지난주에 수업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 분석은 어떻게 된다?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매번 설명드리는 것처럼 교과서적인 내용 기준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번 주에 배우는 부분은 추세 분석인데 향후의 패턴 분석이나 또 지표 분석 그리고 시장 구조 이론 이러한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추세 분석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패턴 분석에서 일본식 캔들부터 배운 이유는 이 캔들과 함께 이평선을 접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먼저 1순위로 알려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추세 분석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만 뒷부분에 보조지표라든가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참 좀 멋있어 보일 수도 있죠. 어찌 보면.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든가 일목균형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들어도 좀 머리 아플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 오늘 추세 분석 못 배우시면요 뒷부분에 가서 저러한 고급 자료들 고급 강좌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그리고 조금 추세 분석 이평선 부분도 캔들처럼 오랫동안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 이평선만 놓고 보더라도요 캔들과 똑같이 최저 바닥에서 편입하시고 그리고 한 번 수익을 내시는 구간으로 발생이 되게 된다면 그러니까 추세가 반전이 되는 구간에서 잘 포착을 하셔서 편입을 하게 되시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추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쪽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과 이동평균선만을 가지고도 추세 분석만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90% 이상의 승률을 가지고 가실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추세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생각하시는 시간 가실수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놓고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추세 부분, 뭐 이것도 교과서적인 내용인데 추세를 제가 뭐 국어를 이렇게 많이 지금까지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어려워서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그냥 사전적인 의미, 그러니까 시장에서만 쓰는 의미가 아니라 사전적인 의미 자체가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뭡니까? 하락 추세를 원하지는 않으실 거고요. 상승 추세 이런 단어는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현상, 그러니까 오르는 현상이다라고 한다면 오르는 추세가 계속 지속될 거고요. 그리고 뭐 하락 추세 혹은 횡보 추세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어떠한 세력이나 세력 있는 사람을 그쫓아서 다른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추세 부분을 누군가는 만들어 가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시장 투자자들이 추세를 만든다. 이 투자자들의 매매의 가장 근거가 되는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린 이동평균선, 이평선이라는 부분이다. 그렇게 미리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있는데요. 추세는 한 번 형성되면은 상당 기간 지속이 됩니다. 하락 추세건 상승 추세건 그것이 한번 만들어지는 것도 힘들 뿐더러 만들어지게 된다면 상당 기간 그 추세가 지속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그 경향이 있냐면은 특히 이제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만약에 좋은 자리에서 좋은 종목을 편입하시는 경우에도 그 추세가 상승 추세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흔들려서 정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고점에서 하락 추세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걔는 오기를 부리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뭡니까? 황소나 곰은 그러니까 시장을 강하게 보던 혹은 약하게 보던 비관론자의 경우에도 목표가 있고 전략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경우에는 약세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다면 수익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캔들을 가지고 어떤 그 맥점을 포착한다라고 한다면 이평선을 가지고 추세 분석을 가지고는 편입한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설정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설정하는 것이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의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 분석에 대한 나머지 부분 또 교과서적인 내용, 이론적인 부분은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부분이 있느냐 앞서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평선도 밑에 있고요. 지지선, 그러니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갭 부분도 뒷부분에 가면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갭이 발생됐다는 거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매매 패턴, 매매 기준을 잡으실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되돌림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급락을 하게 됐을 때에도 만에 하나 손절을 못하시고 가져가시게 됐을 때, 그리고 급등을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을 못하고 그냥 가지고 가게 됐을 때, 그럴 때 반전이 나오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되돌림 구간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시 얘기해서 이런 모습입니다.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가격 반발력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격 반발력이 급락이 나왔을 때. 그래서 자율적으로 돌려주는 흐름, 그러한 흐름에 대해서 되돌림 구간을 설정을 해놨는데요. 이게 실전 매매에서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급락이 나올 때
거고